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원숭이 두창, 일명 엠폭스 확진자가 충북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해외 출국 이력이 없는 국내 접촉 감염자로 추정이 되는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에서 첫 엠폭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20대 A씨로 전국에선 20번째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발열과 수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A씨는 증상 발현 여드레 만에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외 출국 이력이 없는 국내 접촉 감염자로 현재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충북대 병원에서 1인실에 격리돼 치료 중입니다.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 등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상세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A씨를 상대로 심층 역학 조사와 함께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인 엠폭스는 치명률이 0.13으로 그리 위협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또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와 달리 주로 피부 등 밀접 접촉으로 감염돼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치료제와 백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단계가 주의 단계로 격상할 만큼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엠폭스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적 검사와 신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점점 더 숨고 음지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손 씻기의 생활화와 함께 유증상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년, 이른바 워킹 시니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력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일하는 60대가 점점 보편화하고 있는 건데요. 충북의 60대 이상 워킹 시니어가 2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평생 직장인 군대에서 전역한 유성대 씨는 1년 전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의 한 쇼핑몰에서 보안과 시설 업무를 하며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관련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게에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동안 그 배운 그 지혜라든가 노하우를 이런 개인 회사에 와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의 일명 워킹 시니어입니다. 지난 2020년 500만 명을 돌파한 워킹 시니어 인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한 해 40만 명이 증가하더니 올 들어 석 달 새 28만 명이나 증가해 61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0만 명을 돌파한 충북의 워킹 시니어 인구는 지난달 24만 명으로 2년 3개월 새 26%나 급등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노년 생활은 환영할 일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일터로 내몰리는 사례들은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60세 이상 취업자의 38.1%가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라든지 소득 보장과 관련된 안전망들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노년의 비자발적 노동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경찰이 이번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도 부과됩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4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 가운데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하락했지만 낙폭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축소됐습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 0.17%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죠. 청주 동부창고에선 특별한 예술 수업이 열렸는데요. 예술 앞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자기 분야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너 명씩 조를 이룬 학생들이 식빵 모형을 도화지 삼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저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잼마와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교육을 추구하는 청주 다다예술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예술 워크숍.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장애인의 날과 연계해 개최한 지식 공유 포럼으로 다다예술학교 학생들이 한잼마 씨의 강연과 예술 수업을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술 수업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흥미거리랑 재밌는 거랑요, 친구 형 누나들이 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재밌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개성과 예술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은 예술 앞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피아노나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저희보다 훨씬 잘하고 다를 게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같이 하면서 이 친구가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없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했고요. 오히려 장애가 있지만 예술적인 창의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훨씬 우수한 경우도 훨씬 많고요. 작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의 소중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깨닫는 교훈입니다. 친구들은요, 그냥 저한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더 나은 것 같고. 예술 수업 속에서 학생들은 편견 없이 동행하며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국내 최초의 수소 안전 뮤지엄이 충북 혁신도시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최신 미디어 연출 기법을 동원한 8개 주제 전시 체험관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우주선이 발사되자 의자가 흔들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우주선에 탑승한 것처럼 오감을 자극하는 4D 체험관. 벽면을 타고 바닥까지 흘러내리는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영상들. 수소의 생성에서 공급, 안전한 사용 방법까지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원소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소가 이렇게 우리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처음 알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수소 에너지를 주제로 한 수소 안전 뮤지엄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소 에너지와 미래 수소 사회를 주제로 한 수소 안전 홍보관과 가스의 기초 상식과 가스 사고 예방 수칙을 배울 수 있는 가스 안전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 와가지고 많은 체험도 하고 수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가지고 좋았어요. 8개의 주제로 마련된 각 공간에는 최신 미디어 연출 기법과 각종 퀴즈와 게임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관람 내내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 수소안전 뮤지엄은 수소 안전의 상징 공간으로서 또 지역의 명소 공간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수소안전 뮤지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이 수소 특화단지 지정 도전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수소 산업을 지역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수소 경제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수소 특화단지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으로 충북은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수소
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오송읍 일대에서 시범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청주 콜버스를 다음 달부터 확대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청원구와 상당구 6개 읍면에 17대의 콜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7월부터는 운영업체를 선정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주시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그리고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가 지구의 날을 기념해 초록마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초록마을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청주시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민관협력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40개 마을이 참여합니다. 진천군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 소재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기업의 월 임차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근로자 중 신규 채용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